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에 대한 제 소감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를 했던 만큼 엄청난 소설이었음을 먼저 밝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객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접하기 전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도 한 번쯤은 꼭 읽어두어야 할 소설이란 것을 귀가 따갑게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접해보고 난 후에는 역시 명불허전이 따로 없는 것이었구나 할 정도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정도만을 대하소설의 백미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막상 객주를 읽고 난 뒤에는 또다시 생각을 바꾸어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소설 객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점은 구수한 옛날 토속어의 능수능란한 구사 능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대하장편 소설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 소설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언어적 기교가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있어서는 등장인물들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소설적 매력을 더해주고 있으며 벽초의 임꺽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라진 고어투의 고색 창연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기에는 김주영의 객주에 필적할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소설적 재미에 있어서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가장 우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소설적 재미면에 있어서도 객주는 태백산맥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객주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만이 주인공이라고 칭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각 등장인물들의 비중은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설 태백산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 객주의 경우에 있어 굳이 주인공을 한 사람 꼽아 보자면 먼저 천봉삼, 25살 먹은 사람입니다. 천봉삼이란 인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봉삼은 본래 송도 사람으로서 천소래의 동생이며 조성준을 행수로 모시는 인물입니다. 언제나 정의감이 투철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석주의 첩실이 된 조소사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소사, 22살 먹은 여인입니다. 조소사를 소개하자면 그녀는 조순득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외모가 마치 월색 화용과도 같이 어여쁜 여인으로서 그녀 역시도 언제나 천봉삼을 연모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신석주의 첩실이 되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결국 천봉삼의 아내가 되었다가 애석하게도 매월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매월에게 살해당하고 마는 비운의 여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성준이라는 사람, 나이가 50 먹은 사람인데 조성준이란 인물이 있는데 그는 송파의 세살주로서 한때 송파의 우전상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던 바 송만치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난 뒤 김학준과 길속에게까지 재물을 농락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범한 인물이면서 한번 작정한 일은 꼭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돌이라는 사람 등장인물 45세 먹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천봉삼과 더불어 조성준의 수하에 있던 사람으로서 장깨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호색한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다가 결국 동료에게 참살당하고 맙니다.
매월이란 등장인물 30살 먹은 여자는 들병이로서 송만치의 외사촌 누이이면서 천봉삼에게 각별한 연정을 품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웬만한 사내 이상의 술수를 가지고 있는 여인네로서 나중에 천봉삼의 아내가 된 조소사를 독살해버릴 정도로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월이라는 소녀, 17살 먹은 소녀는 조소사의 교전비로서 백정의 여식입니다. 매우 총명하여 최도리의 여상이 되는 인물이고 그 외 석가 45세 먹은 사람이죠. 선돌이 27살 먹은 사람, 송만치 27세, 신석주 70세, 조순득, 길속의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 객주는 그 등장인물 수에 있어서만큼은 소설 태백산맥이나 소설 삼국지처럼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주 역시도 9권짜리 대하소설이니만큼 다른 일반 장편소설들보다는 당연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소설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다과 여부가 그 무슨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겠는가. 하물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소설 제와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요 등장인물들이 겨우 몇 명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명작으로서 끊임없이 이명을 드날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설 객주의 참 묘미는 조선시대 천민들의 삶과 사랑의 적나라한 토속적 묘사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시대 천민 부류 중의 하나인 객주 상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노변 침식도 무릅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전국 각지를 떠돌아야 하는 무지렁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운 힘겨운 삶조차도 저 썩어빠진 조선 양반들의 시각에서는 한낱 버러지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일쑤였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언제나 객주 상인이나 백군들 그리고 공장들을 업신여겨가며 그저 사대주의 타협주의와 성리문약에만 함몰되어 있던 조선 양반들의 그 어리석은 의식의 결과가 훗날의 우리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비참하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여기서 제3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소설 객주는 바로 그렇게 조선 양반들에게 터무니없이 천대를 받아가며 힘겨운 삶을 이끌어오던 우리네 객주 상인들의 눈물겨운 삶들에 관한 진솔한 고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필히 소설 객주를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대주의로만 일관하면서 다른 나라의 학문인 유교의 맹신에만 빠져있던 못난 저 조선 양반들의 처신 이야기보다는 이러한 위대한 민초들의 삶 이야기들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 참다운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